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치 명인학원에서 지금 사회탐구 수업하고 있는 강사 강형종이라고 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설명해 오면서 맨날 이야기를 드리는 점이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제 고2나 고3, 즉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일단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얼마나 중요한지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정보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회탐구 영역에서 특히나 되게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마다 뭐 이런 정보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사회탐구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 양력사항이고요. 저는 지금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그리고 통합사회 강의 진행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혹은 교재 관련해서 검수위원으로 역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기본적인 사회탐구에 대한 설명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다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탐구 영역 같은 거는 총 9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별로는 윤리, 지리, 역사, 일반사회 이 9가지 과목 중 우리는 2과목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2과목을 선택함에 따라서 한두 개로 등급이 갈린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늦으신 겁니다. 요즘은 한두 개 싸움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 이 2과목에 대한 편중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33%, 29%, 거의 6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퍼센트는 다 10% 미만. 경제 같은 경우는 거의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경제라든지 다른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한들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라면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 2과목을 선택하는 게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허수가 많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2과목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걸 토대로 올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지금 다들 학부모님께서 윤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윤리 얘기 한번 들으셨나요? 거의 없으시죠? 그죠? 근데 이번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 함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42에서 41 이렇게 좀 어렵게 문제를 출제했다면 킬러 문제를 배제하라는 약간 정부의 지침 때문인지 1등 컷이 50점입니다. 만점이 1등급이에요. 사실 만점이 1등급인 건 시험 문제를 그렇게 잘 낸 건 아니죠. 그렇다고 쉬웠느냐? 우리 수능장 가서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떨리는데 만점을 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1등 컷이 50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단 단원별 출제 비중과 오달률 높은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분석 내용 안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변함없이 유사한 형태로 나오긴 나왔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렵게 느끼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2가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니은에 대한 선지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달달달달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여러 강사님들 중에서 일부러 막 어려운 내용 우리가 원전이라고 해요. 이 사상가에 대한 책이 막 이만큼 두껍습니다. 여러 권이 있고요. 그 내용에서 지엽적인 부분 뽑아가지고 이런 내용 있었어 우리 가르쳤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윤리 같은 문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 어머님들도 풀 수 있으세요.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우리 시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위는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위법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지금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말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합법이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불복종이 위법인데 합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윤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왜 못하느냐?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 약간 혹하고요. 막 어려운 내용 다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 달달달 외우려고 하고요. 그렇게 나왔을 때 이런 생소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낯설어 하면서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심화적인 내용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심화적인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필기를 적는데 저 여기서도 보시면 지구촌의 절대빈곤 해결은 원주의 의무는 정언명령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언명령이라는 건 무조건 명령이거든요.
무조건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 내용 보시면 싱어는 공리주의 조건부적이야. 그래서 왜요? 조건부적이라는 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화적인 사상을 공부할 때도 관련된 내용의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서 개념을 학습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기 복지 수준의 균등도 사실 이번에 제가 제일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첫 번째 내용부터 복지 수준의 균등은 목적이 아니야 라고 적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적인 사상도 이렇게 기본적인 전제를 토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라는 건 이런 거에 대한 학습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무작정 외운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무작정 강의 많이 듣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문화인데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좋아하는 과목은 사회문화예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과목이 사회문화고요. 약간 뭐 정치라든지 약간 이런 내용과 또 엮여 있으면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만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 자체만으로 45, 41이 1, 2 이렇게 컷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30점대에서 3등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원별 출제 비중도 보시면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학생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려워하는 부분인 표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표문제라는 건 수리형 문제예요. 계산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뒤에서 문제 보긴 할 텐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개념 문제였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과의 올해 가장 큰 바뀐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표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면 요즘에는 개념을 꼬아서 돼요. 그래서 개념도 공부하시고 표 문제도 정확히 정립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신다면 이렇게 개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 문제가요. 단순히 옛날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프린트 외워서 푸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갑을 병정무가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한 거랑 이 교사가 배정한 속성이 다르대요. 심지어 마지막 교사의 말을 보면 갑은 정의 말을, 정은 을의 말을, 무는 틀린 말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장난이 이어져요. 근데 이럼에도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시간이 짧잖아요. 30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유형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표문제라고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표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면 가장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정형화된 원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적중했다고 저 적중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6월, 9월에 살펴봤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이번 수능 문제도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으나 표의 원리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히 강의만 많이 들어서 들을 때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만으로 난 다 된 거야 라고 한 친구들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념에 대한 까다로운 유형을 많이 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표 문제와 관련해서 수리형 문제까지 정확하게 원리를 체화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5학년도죠. 이번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유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개념이 제일 중요함에도요.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잘 풀면 되게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유형 접근부터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유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이 장기 로드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벼락치기에서 나오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제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인데 커리큘럼도 자세한 사항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커리큘럼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1, 2월에 개념에 대한 복습을 다 끝납니다. 개념 정리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에 들어가서 이제 수능 특강 문제 학생들한테 풀게 하고 저는 자체로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면서 우리 어려웠던 킬러 문항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연계교재랑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어머님들께서 다들 인강 하나씩은 다 들으시죠, 요즘. 그래서 사회탐구를 인강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을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수능 특강 EBS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EBS 수능 특강의 경우는 2월 초에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요. 3월 중순이나 말에 끝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3월에 모의고사는 중순이나 말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강의만 계속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엄마 나 약간 뒷부분이 아직 강의가 안 나와서 틀렸어 라고 하던가 아니면 엄마 근데 나 좀 잘 공부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형강은 1, 2월에 개념 강의가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3월에는 우리가 그냥 수능 특강 나오면 연계 교재 풀듯이 풀어주고 3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모른 채 열심히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저희는 3월부터 기출문제 끝내고 있을 때 이때 연계 교재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강의를 들었잖아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연계 교재. 그리고 방학 때 자이스토리나 이런 문제 사서 달달달 풀어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미 저희는 6월, 9월에 기출이 끝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방학 때 무엇을 잡냐? 어려웠던 표강의들 위주로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시 또 기출문제 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수능 가면은 우리는 다 끝나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 풀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기본 개념 나 약간 여기가 부족한 것 같아. 엄마 나 근데 했던 대로 강의 다 들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근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시고요. 여름방학에 오시고 왜 저희는 한두 달밖에 점수가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이미 3월부터 1등을 받았던 친구는 1, 1, 1, 1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3월에 2, 3등급 받고 아니야 나 좀 더 들으면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내가 6월에 한번 보여줄게. 6월에 3등급, 9월에 3, 4등급. 이래서 점수가 못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길게 잡으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8주 수업으로 진행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개념을 다룰 예정이고요. 교재 같은 경우도 제 자체 교재 사용합니다. 제가 개념들 다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방학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개념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귀찮으셔서 저는 이런 빈칸 시험을 다 봐요.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힘들죠? 막 이해해라. 제가 이해하게끔 설명합니다. 그래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빈칸 테스트를 다 진행해서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통과를 못하면 제가 남기다던가 아니면 따로 문자 같은 거 다 발송을 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탐구 문제를 풀 때도요. 단순히 문제 풀고 넘기고 맞았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게 제일 공부가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줍니다. 이 선지는 이래서 잘못된 거고 이건 이래서 그래. 그리고 표문항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준다고 얘기했죠. 수리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되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단순히 사회탐구를 공부하지만 저희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선지들이 왜 잘못됐는지도 다 쓰고요. 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계산을 추론했는지 당연히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다양한 관리 체계를 두고 계신데 저는 약간 카카오톡 채널을 제일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직 많이 힘들더라도요. 저는 제가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윤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교를 많이 써봤는데 학생들이 얘기할 때 제 얘기랑 좀 이렇게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애들이 좀 다르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업 시간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이런 식으로 추론했어야지 라고 제가 할 일이 다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도 사실 성적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놀랬거든요. 50점이 만점이라는 건 강사들 입장에서 되게 시험이 쉬운 애가 넘길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맞았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 그래도 비교적 학생들이 다 점수가 잘 나왔다라는 건 올해 애들이 그만큼 열심히 잘 따라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점이요. 우리 학생들이 벼락치기 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께서 여름방학이나 갑자기 이때 왜냐면 사회탐구가 중요하다는 건 그때부터 약간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요, 최저를 맞추기 위해 사회탐구 듣는 사람도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에 유의하신다면 어머님들께서 단순히 벼락치기용이 아니라 길게 잡으시고 3월부터 6월, 9월 수능까지 고정적인, 안정적인 1등급을 바라신다면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 있으시면 우리 학원 통해서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